네, 안녕하십니까. 과정평가형 강의를 하고 있는 한양컴퓨터고등학교 이대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요. 실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 수도 있고요. 코드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보시다가 좀 빨리 지나가신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중간중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홈 화면이고요. 맨 처음에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구성되어 있는 화면이 좀 선명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신데요. 이게 이제 그 과정평가용 원형 문제에 공개되어 있는 이미지인데 선명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따가 실제로 구축한 화면을 보시면 더 잘 이해되실 거고요.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셔서 설명을 이대로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텍스트로 적혀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은요, 쇼핑몰 회원 등록 화면입니다. 예시에 나온 것처럼 회원번호 자동 발생부터 시작해서 도식 코드까지 값을 입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등록과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회원 목록 조회 및 수정 화면입니다. 회원 번호, 회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자, 고객 등급,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미리 입력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번호 기준으로 수정을 들어갈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매출 조회 페이지인데요. 회원 번호, 회원 성명, 고객 등급, 매출에 대해서 회원 번호 기준으로 매출을 합산해서 보이도록 하는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이 외부평가 실무 작업입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작성해 본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띄운 화면은 인터넷 브라우저 창을 띄웠고요. 타이틀을 이렇게 쇼핑몰 회원 관리로 이렇게 만드시고요. 회원 등록 메뉴, 그리고 회원 목록 및 수정 메뉴, 그리고 회원 매출 조회 메뉴, 홈으로의 그런 내비게이션 메뉴바가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요. 쇼핑몰 회원 관리 프로그램은 이렇게 작성이 되셔야 되고요. 이 절차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절차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건 원형 문제의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단부가 있는데요. 하단부에 이제 그 사이트의 정보에 대한 부분이 기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원 등록 메뉴입니다. 홈쇼핑 회원 등록 메뉴고요. 회원 번호는 자동 생성되는 번호라고 말씀드렸고요. 회원 성명, 회원 전화, 회원 주소, 가입일자, 그리고 이제 연도로 달력으로 넣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 등급은 ABC 중에 하나로 넣으면 VIP 일반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과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회원 목록 조회 및 수정 메뉴입니다. 회원 번호, 회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자, 고객 등급, 거주 지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VIP 일반 이런 직원 같은 경우는요. 아까 등록 메뉴에서 ABC로 적혀 있던 것을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회원 매출 조회는요. 회원 번호, 회원 성명, 고객 등급, 가격을 통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서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홈으로 버튼을 누르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작성을 한번 해보는 부분을 보여드리면요. 회원 번호는 자동으로 발생하고요. 값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유효성 검사로 이렇게 값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을 기입하고 전화번호를 기입하고요. 그리고 회원 주소를 텍스트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가입 일자를 날짜로 선택을 하는데요.
이게 캘린더 방식을 브라우저가 지원하게 됩니다. 날짜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고객 등급을 A, B, C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고요. 도시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등록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7번이 생기신 걸 볼 수 있죠. 회원 등록 메뉴를 들어가서 등록을 안 누르고 그냥 조회를 누르시면 바로 조회 메뉴로 가시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요. 앞에 번호를 누르셔서 이렇게 내용이 떴을 때 기존 내용을 지우시고 원하는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등급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 정보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시면서 수정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정보에서 수정된 전화번호 그리고 고객 등급, 거주 지역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으실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제공하라고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넘버가 106번보다 큰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07번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처음 작성한 코드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델리트를 눌러도 삭제가 안 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라클에서는 커밋이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밋을 해야지만 내가 지운 항목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밋을 이렇게 누르고 다시 조회를 누르면 맨 밑에 항목이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정보 조회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홈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브라우저 상에서 보는 주소가 우리가 이제 자신의 그 컴퓨터에서 설정을 했을 때는 127.0.0.1이라는 주소를 사용하거든요. 거기에서 인덱스 파일을 이렇게 넣어서 조회할 수도 있고 빼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127.0.0.1 말고요. 로컬 호스트라는 그 주소로 해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사이트가 뜨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인덱스를 지워도 똑같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작성한 페이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작성하시면 과정평가형 실무에 통과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상세한 조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는요. 첫 번째로 접속에 사용할 오라클 계정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는 1, 2, 3, 4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환경이 항상 계정이 시스템이고 암호는 1, 2, 3, 4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하실 때 이렇게 접속이 안 되시면 손을 들고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클립스의 작업 영역은 C 드라이브의 HRD 코리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할 때 이렇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면은 질문을 하셔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 경로로 꼭 수정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자바, JSP, HTML, CSS 텍스트 파일의 기본 인코딩을 UTF-8로 꼭 지정하셔야 됩니다. UTF-8은 언어 코드인데요. 우리가 웹페이지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한글이 뜨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언어 코드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영어 같은 표기는 잘 나오는데요. 한글이 깨져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호환성이 있어 갖고요. 이 네 가지 자바, JSP, HTML, CSS, 텍스트 이런 부분에서 한 군데라도 언어 코드를 다르게 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호환이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UTF-8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클립스에서 톰캣을 연동하여 실행하기 위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서버 설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라클 관리를 위해서 8080 포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톰캣 서버는 8090 포트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읽어보지 못하고 바로 톰캣을 실행했는데 포트 충돌이 나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류 코드가 이클립스에서 뜹니다. 포트가 충돌되었다. 바꾸세요. 이렇게 뜨시는데 이걸 오류 코드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시고 그날 시험을 거의 응시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여섯 번째, 프로젝트 유형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HRD 비번호를 사용한다. 비번호는 수험자가 부여받은 번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HRD 언더바 비번호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 때는 HRD 언더바 1번으로 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시험 후 이클립스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는 즉 HRD 코리아 디렉토리에 반드시 소프트웨어 언더바 비번.zip으로 압축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험을 응시를 하고 나서 그 평가를 받아서 합격, 불합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공단에서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작업한 자료를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보관하기 위해서 압축 파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걸 제출 안 하시게 되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압축 파일로 그 소스를 다 담아서 지정된 이름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접속에 사용할 오라클 계정은 시스템이고 암호는 1, 2, 3, 4라고 1번에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라클에 접속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과정은 윈도우 시작 페이지에서요. 명령 프로포트를 켜고요. 거기에서 SQL 플러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파란 창이 명령 프로포트 창이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은 검은색 창에 하얀 글씨로 나올 텐데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파란색 상으로 설정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접속이 됐을 때 SQL 플러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명을 입력하라고 나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고 로그인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뜬 화면에서 엔터 유저네임에다가 시스템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패스워드에다가 1, 2, 3, 4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SQL에 이렇게 커넥트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접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라클 설정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클립스의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는 C 드라이브의 HRD 코리아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이게 아이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클립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그 처음에 그 어느 경로로 작업 영역을 잡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를 C 드라이브의 HRD 코리아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폴더가 생성되고 거기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폴더가 미리 있다고 하면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런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신다고 하면 제대로 워크스페이스가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자바, JSP, HTML, CSS 텍스트 파일의 기본 인코딩을 UTF-8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클립스의 윈도우에 이 메뉴를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에 이 메뉴를 클릭하셔갖고 이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텍스트 인코딩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다른 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UTF-8로 바꾸신 다음에 Apply to Close를 사용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인코딩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자바 클래스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디폴트 인코딩을 UTF-8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시고요. 다음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텍스트 파일도 인코딩을 UTF-8로 정해 주시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JSP 파일도 있는데요. JSP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 JSP 파일이라고 보이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선택 박스로 되어 있는데 셀렉트 박스를 선택을 해서 UTF-8 언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똑같이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HTML인데요. HTML도 검색을 하셔갖고 인코딩 언어를 UTF-8로 변경을 하시고요. 같은 방식으로 CSS 파일도 인코딩 언어를 UTF-8로 고친 다음에 다 이제 어플라이 앤 클로즈를 진행하시면 언어 코드가 다 바뀌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클립스에서 톰캣을 연동하여 실행하기 위한 설정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검색을 서버로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서버 이제 런타임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에디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아파치 톰캣 8.5를 선택하십니다. 이게 버전에 따라 틀린데 8.5 이상으로 하시는 게 제가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8.5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8.5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실제로 내가 설치한 폴더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시험장에서요, C 드라이브 폴더에 이렇게 아파치 톰캣 폴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시험장에서 8.5 버전을 사용하시거든요. 이걸 선택하셔갖고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모를 걸 방지해서요, 처음에 환경을 확인할 때 아파치 버전이 몇인지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경로를 확인하시고 파일 버전을 확인하시면 문제가 없이 실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치 톰캣 8.5 이렇게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이 Apply and Close를 눌러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오라클 관리를 위해 8080 포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톰캣 서버는 8090 포트로 사용하도록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하시냐면요. 아더를 누르신 다음에 서버를 검색하시고 톰캣을 누르셔서 피니시를 누르시면은 적용이 일단은 톰캣이 추가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서버라는 메뉴가 생기고요. 여기에 톰캣 8.5 서버 로컬 호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스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아파치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른 설정 메뉴는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HTTP 포트 넘버가 8080으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텍스트 박스로 수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809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프로젝트 유형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HRD 비번호로 사용한다. 비번호는 수험자가 부여받는 번호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똑같이 누르셔서 여기 프로젝트 네임에다가 HRD 언더바 비번호를 입력하셔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1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받는 비번호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피니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잘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DB랑 HTML 파일 톰캣이 잘 연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다가 오른쪽을 누르고요. New를 눌러서 JSP 파일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index.jsp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파일 이름이 index.jsp라고 하는 이유는요. 문제에도 고지가 되어 있지만 웹페이지를 처음 만들면 떠있는 화면은 기본 파일 이름이 index.jsp입니다. 이걸 만들면요. 굳이 뒤에 뭔가 주소를 쓰지 않아도 파일 이름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뜨는 파일 이름이거든요. 기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테스트 하시는 게 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index.jsp로 만드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index.jsp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이 기본 내용은 12주까지 다 써 있고요. 여기 10번째 라인 이 부분만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코딩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유는 딱히 없고요. 우리가 모두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다 배워보셨을 텐데 맨 처음 치는 용어가 헬로 월드라서 똑같이 쳐봤습니다. 그렇게 치신 다음에 여기 이제 화살표 실행 파일 같이 생긴 재생 파일 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실행할 건지 확인하라고 하면은 세이브하고 셀렉트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사용할지 나 톰캣 설정한 걸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고 피니시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요. 내가 쓴 내용이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쓴 내용이 이렇게 브라우저에서도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로컬호스트는 자기 서버를 자기 자신한테 설정했을 때 나오는 주소고요. 포트 번호 8090이시고 비번호 HRD_1 그리고 뒤에 원래 index.jsp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 페이지니까 없어도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헬로 월드가 웹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실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면은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의 톰캣이 아파치에 제대로 연동이 되고 DB랑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 페이지를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다 작업하신 다음에 파일을 제출 가능하도록 압축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문제에 고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HRD 코리아 폴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sw_비번호.zip 파일로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럼 감독관님들이 수거를 자동으로 해가시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파일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가져가실 겁니다. 거기에 협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 이제 코드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소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외우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불구하고 시험지에서 이렇게 아예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커넥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외우고 계셔도 됩니다. 그냥 따라 치시기만 하면은 이클립스에서 있는 웹페이지랑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되어 있는 걸 그대로 작업해서 쳐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때 미리 이제 환경 설정을 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 기입하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바는 이제 패키지라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래서 패키지라는 그런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바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 이름을 util.java라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util.java 파일 안에다가 문제에 고지되어 있는 커넥션하는 소스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고지된 거랑 제가 살짝 바꾼 게 있는데요. 원래 import java.sql 하고서 이제 한 3줄 정도 써 있었어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자바에서 SQL,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불러오는 건데 3줄로 각각 할 수도 있는데 곱하기로 쓰면 그 3줄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하고자 이렇게 이제 곱하기로 제가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패키지 이름은 dbpkg다. 이것도 문제에서 고지된 거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속되는 이제 환경이 써 있는데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로컬호스트에서 1521 포트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버전은 XE 버전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그러니까 아이디는 시스템이고 비밀번호는 1234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장 환경에서 부득이한 과정으로 인해서 유저 이름과
패스워드가 달라졌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렇게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딱 접속되진 않습니다. 이 드라이버를 연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를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OJDBC라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제 JAR 파일인데요. 이걸 이클립스에다가 연동을 해줘야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됩니다. 이 파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고 하시면요. 시험장에서 직접 제공해 주실 수도 있고요. 제공이 안 되면 파일이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라클 설치된 폴더가 있으시잖아요. 그 오라클 설치된 폴더 안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OJDBC 파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라클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서 여기 검색창을 사용해서 파일 이름을 쓰시면요. 파일이 검색이 되시고요. 이것도 이제 11 버전까지는 OJDBC 6 파일을 사용하시고요. 그 이상에서는 8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열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 파일을 우리가 이제 HRD 1 비번호로 만든 그 폴더 안에 웹 커넥트 폴더 안에다가 이 LIB 폴더 안에 그 파일을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해서 옮겨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파일을 옮겨 놓으신 다음에 여기 뉴 HRD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제일 아래에 메뉴를 선택하시고 Alt 엔터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브러리 가셔갖고 여기서 에디드 JAR 파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기 이제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복사해온 그 OJDBC 파일 6버전을 열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JAR 파일이 추가가 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온 경로가 그대로 표시가 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Apply and Close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까지 이클립스에 연동이 되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하는 게 이제 환경 설정의 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다음부터는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입력하고 제대로 입력했으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하는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연동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되어 있는 코드에 맞게 입력하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출력 요건에 맞게 회원 정보, 회원 매출 정보,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공되어 있는 그 기준에 맞게 테이블을 생성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칼럼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7가지가. 그리고 칼럼 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형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숫자 형태면 넘버고요. 그리고 문자 형태면은 이제 바 캐릭터 2 형태를 사용하고요. 날짜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형태, 그리고 좀 짧은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캐릭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자의 길이도 각각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첫 번째 그 회원 번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라는 속성을 적용해야 된다고 써 있고 그 빈 값이 아니어야 된다. 널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실생활로 보면 진공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를 널 상태가 되면 안 된다. 무슨 값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설정을 적용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명이 member 언더바 tbl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테이블 생성문을 보시겠습니다. 테이블 생성문 규칙은요. create table 하고 테이블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항목 조건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해당하는 조건을 어떤 걸 만들지,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어떤 걸 쓸지 이렇게 하는 구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제공되어 있는 기준을 보고서요. 테이블 이름은 member tbl02 그리고 7가지 항목에 맞게 작성을 하시고요. 문자열 특징이라든지 number, 바차 2, 그리고 date, 캐릭터 설정하시고 첫 번째 거는 요구된 것처럼 non-null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테이블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제가 이제 기입한 항목이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서 엔터를 치면 테이블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얘도 프로그램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테이블이 생성됐다고 뜨게 됩니다. 이게 혹시 이제 오타가 하나 발생하면은 안 쳐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메모장을 항상 여셔서 메모장에다 먼저 기입해 두시고 복사해서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오라클 프로그램에다가 실행을 하면 혹시 실수가 발생하셔도 그 부분만 이제 수정해서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명령 프롬프트에 직접 그 텍스트를 코딩하시게 되면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 명령어가 처리되기 때문에 엔터도 못 누르고 한 줄로 쭉 쓰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불편하고 혹시 실수를 하셨을 때 처음부터 다시 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불편하셔갖고요. 꼭 메모장에다가 쓰셔갖고 옮기는 방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잘 등록이 되시면요. DSC 테이블 이름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잘 생성된 테이블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을 생성했으니까 그 테이블 안에다가 이제 값을 넣으셔야 되겠죠. 여기 문제에 고지된 대로요. 회원번호, 회원 성명, 연락처, 주소, 가입일자, 고객 등급, 도시 코드를요. 그 입력문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문의 조건은요. 입력문의 그 형식은요. insert into 그리고 입력할 테이블 이름을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value로 입력할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정보에 나와 있는 값들을 여기 정해진 형식에 맞게 SQL 언어로 insert into member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nsert into member 그리고 테이블명 그리고 values 한 다음에 여기 정해진 그 값처럼 뭐 10001 김행복 010-111-22 서울 동대문구 휘경 1동 그리고 2015년 12월 2일 A등급 01 이런 형식으로 값을 넣으시면 값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총 데이터가 6개죠. 그래서 6줄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인서트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면서 오류 없이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서 이 방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다르게 알고 계신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뭐 마리아DB나 MySQL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이 방법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이 들어가시는 방법이라서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다른 데이터베이스 하실 때도 편안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로 입력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라클 창에서 insert into 해서 제가 이제 텍스트 박스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을 쳐서 넣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쭈루룩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실수하시지 않게 뒤에 꼭 세미콜론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elect 곱하기 from 테이블 이름을 작성하시면요. 제가 이제 적용한 텍스트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곱하기 부분에 만약에 원하는 필드 이름을 적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만 딱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넘버랑 네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넘버랑 네임만 딱 쓰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두 가지 항목만 출력이 되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테이블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테이블은 총 2개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ney tbl 0인데요.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이 money는 테이블의 이름인 것 같고 tbl이 테이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0이 두 번째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똑같이 7개의 항목들이 있고요. 아까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 거기에다가 거의 다 넘버 형태고 이제 6번째가 바캐릭터 그리고 7번째가 데이트 형태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라이머리 키가 2개가 있죠. 이 2개가 서로 연동이 돼서 프라이머리 키, 그러니까 유일키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를 어떤 의미인지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키는 우리 생활에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주민번호 같은 개념입니다. 뭐 주소지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이대희라는 사람도 전국에 되게 수십 명 있으실 것 같고요. 홍길동이라든지 뭐 같은 이름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주민번호는
똑같은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일하게 검색할 수 있는 키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뭔가 고민하시지 말고 중복이 안 되는 이 값을 지칭하는 절대 유일 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본 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형식에 맞게 또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문 조건에 맞게 create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이름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항목 조건 7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인 커스텀 넘버랑 세일 넘버를 2개를 다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만들어 본 화면인데요. 그래서 오라클 화면에서 값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치면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혹시라도 이 안에 필드명이나 이런 것들이 오류가 났을 걸 대비해서 전 테이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SC 테이블 명을 입력하면 제대로 테이블이 생성됐는지를 구조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두 번째 테이블에 대한 입력문도 만드셔야 되겠죠. 그 입력문을 제공되는 값을 보고서요. 그걸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값이 좀 더 길죠. 회원번호, 그리고 판매번호, 단가, 수량, 가격, 상품코드, 판매일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입력문, 인설트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 또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박스에 미리 작성을 해 보시고요. 그거에 맞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당 한 개씩 해서요. 좀 여러 줄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한 줄 만드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필요한 값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좀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값을 입력해 보면은 이것과 같이 이렇게 한 획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select 곱하기 from 하고 테이블명을 입력했을 때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입력이 되시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준비 작업은 다 끝나셨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시다가 실수를 하시거나 잘못됐을 때 이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배운 SQL 활용이라는 능력 단위에 보면은 그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DB 명령어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확인할 때는요, select 명령어를 씁니다. select를 한 다음에 보고 싶은 항목에 대해서 이제 기입을 하시고요. from 하고 볼 테이블 명을 쓰시고 어떤 조건으로 보고 싶은지 조건을 쓰시면요, 그에 맞게 이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이 이상하면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수정하는 명령어는 updat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update 그리고 테이블 명을 쓰시고요. set이라는 명령을 쓰신 다음에 수정할 항목명 그리고 수정할 항목의 값을 쓰시고 그 다음에 where 조건 어떤 조건의 값들을 수정할지를 쓰시면 해당 항목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잘못 입력해서 지워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delet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는데요. delete from 하고 테이블 명을 기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where 조건을 쓰시면 해당 항목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select, update, delete에서요. update, delete는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는 거나 지우는 항목인데요. 이런 항목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commit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 commit이라는 기능을 눌러야만 현 시점의 데이터베이스를 반영을 하게 되고요. 안 누르게 되면 나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mmit 명령어를 꼭 쳐야지만 적용이 되시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다 입력하시고 나서 이 commit 누르는 거 빼먹으셔서 나중에 프로그램 다 작업을 하셨는데 웹페이지에서 데이터가 하나도 안 뜨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 다 입력했는데 코드 잘 입력했는데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이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커밋을 눌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데이터베이스 다 입력하시고
실수를 지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정을 다 일괄로 하시던가요. 그럴 경우에는 롤백이라는 기능을 또 지원을 합니다. 데이터를 내가 맨 마지막으로 커밋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 롤백을 누름으로 인해서 내가 실수로 처리했던 부분을 다시 되돌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다 끝났고요. 이제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그 주어진 조건에 맞게 한 번씩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별 업무 요구사항 및 화면 구성 요건에 맞게 화면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을 보시면요. 화면의 구성 요소는 필수 사항이라고 합니다.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의 색깔, 폰트 등 스타일 구성 요소는 선택 사항이다. 이 말은 색깔하고 폰트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 글씨도 있고 색상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 색상을 임의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뭐 푸른 계열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빨간 계열 중에서 뭐 빨간색이 되어 있으면 빨간 계열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대부분 이제 흑백으로 인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그냥 명도만 맞는 차원에서 알고 있는 색상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화면을 다 똑같은 색칠로 하시면은 그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이 색깔과 이 색깔이 좀 다르게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구분해서 색깔 코드를 다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보시는데 그 프로그램 사용법을 몰라서 색상 코드를 어디에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색상 코드는 직접 기입 안 하고 뭐 이제 영어로 써도 나오거든요. 뭐 레드, 블루, 뭐 블랙, 퍼플, 오렌지,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색상이 적용이 되시니까요. 알고 계신 그런 간단한 색상을 입력하셔서 표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화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index.jsp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작 화면은 무조건 index.jsp라는 이름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index.jsp로 눌렀을 때 시작이 되도록 이제 예시를 만들어 놨는데요. 시작 화면은 헤더, 메뉴, 섹션, 푸터로 구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회원 등록, 회원 목록 조회, 수정, 회원 매출 조회, 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푸터는 또 저작권 관련 정보를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헤더가 뭐고 메뉴가 뭐고 섹션이 뭐고 푸터가 뭔지 모르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NCS 화면 구현 능력 단위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구현 능력 단위에 HTML 레이아웃 설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게 헤더, 내비게이션, 섹션, 그리고 아티클, 뭐 A사이드, 푸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거는 헤더, 내비게이션, sek션, 그리고 푸터 이렇게 네 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헤더 부분에는 로고나 회사명 그리고 뭐 검색을 위한 그런 파일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뉴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섹션은 컨텐츠 영역이고요. 그래서 그 주 메인 그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푸터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나 회사 주소 등을 포함해야 되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구하는 화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까지가 헤더고 어디까지가 내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맨 최상단이 이제 헤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메뉴 그 회원 등록이 나와 있는 그 보라색, 연보라색 부분이 이제 내비게이션, 그리고 쇼핑몰 회원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섹션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 HRD 코리아가 있는 부분이 이제 푸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면들이 회원 등록 화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원 목록 조회 수정 화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원 매출 조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험지에서 어떻게 구성하라고 이렇게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HTML 파일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문제에서 고지된 것처럼 index.jsp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index.jsp 파일로 만드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메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작동이 되시는데 이 메인 부분은 같은 다르게 이제 나오시죠. 근데 이 최상단 헤더랑 내비게이션이랑
푸터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하고자 그 반복되는 부분은 똑같은 페이지를 쓰고요. 가운데 부분만 바뀌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위에랑 아래는 반복되게 만들고요. 여기 홈과 회원 등록, 그리고 회원 목록 조회, 회원 매출 조회 이 부분은 페이지를 4개로 나눠서 내가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누르는지에 따라서 해당 페이지가 뜨도록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스타일 시트,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나타내는 스타일 시트 부분과 그리고 DB를 접속할 수 있는 DB PKG 설명드렸죠. 그 부분의 페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회원 등록을 하거나 조회나 수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DB 입력 수정하는 페이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페이지까지 해서 이런 페이지들이 작동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잠깐 보시면 전체 페이지는 index.jsp 파일 이름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홈은 main.jsp라는 파일 이름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원 등록은 insert.jsp 등록이니까요. 입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목록 화면은 list.jsp라는 파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출 조회는 search.jsp라는 파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그 디자인을 나타내는 CSS 파일은요, style.css라는 파일로 이름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DB 접속은 문제에서 고지된 대로 DB PKG라는 패키지 안에 util.java라는 파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력이 되거나 수정되는 DB에 관련된 프로그램 파일은요, action.jsp라는 파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라클은 지금 이전에 만들었죠. 그 오라클 파일을 연동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이 파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동되냐면요. 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주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텍스트를 보여주는 단계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값도 아니고요. 그래서 홈은 그냥 페이지 자체로만 내용만 제대로 입력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회원 등록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최신 번호 플러스 1을 보여줘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내용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DB 접속에 일단은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DB 입력 수정에도 연동이 되어야지 등록을 눌렀을 때 제대로 DB에다가 우리가 입력한 항목이 인설트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 목록 조회 및 수정에서도요. 데이터베이스를 내용을 갖고 와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DB에 접속해서 내용을 갖고 오고요. 수정을 하기 위해서도 DB 입력 수정 action.jsp 파일에 연동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페이지의 디자인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에 연동될 수 있도록 index.jsp에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JSP 파일을 그러면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 이클립스에서요. 그 HRD _1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갖다 대시고 파일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ction.jsp, 그리고 index.jsp, insert.jsp, list.jsp, main.jsp, 그리고 modify.jsp, search.jsp, 그 style.jsp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액션은 DB 처리, 그리고 인덱스는 홈페이지, 그리고 인설트는 회원 등록 페이지, 그리고 리스트는 회원 목록 수정 페이지, 메인은 메인 페이지, 그리고 수정은 모디플 페이지, 그리고 서치는 회원 정보, 회원 매출 조회 페이지, 그리고 스타일은 디자인, 전체 디자인 페이지. 이렇게 해서 일단 파일을 미리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파일이 다 만들어졌으면요. 그 다음에 외부 평가 프로그램을 이제 실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아웃 설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쇼핑몰 회원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헤더라고 생각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메뉴를 그 중간에 우리가 메뉴라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본문 부분을 섹션이라고 구성을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HRD 정보가 나와 있는 부분을 푸터라고 설정해서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테이블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설정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채우시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셨는데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